중년과 시니어 건강생활 1편.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셨나요? 우리는 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야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릎 통증의 원인과 예방과 습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 합니다. 나와 같은 세대, 중년과 시니어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나누려 합니다. 이 시리즈의 첫 시작은 바로 무릎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을 굽히고 펴며 우리를 지탱하는 관절. 우리가 걸어온 세월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이 바로 무릎입니다. 무릎이 건강해야 계단을 오르고 여행을 가고 시장을 보고 손주와 뛰어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소중한 관절이 조금씩 우리 곁을 떠나려 하죠. 그래서 오늘은 무릎이 왜 중요한지, 왜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릎이 왜 중요한가? 무릎은 인체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맞닿는 부분에 있으며 그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말랑한 쿠션이 있어 충격을 흡수합니다. 또한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구조물이 무릎 양쪽에 있어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십자인대와 측부인대가 무릎을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무릎은 단순히 걷는 데만 쓰이지 않습니다. 앉기, 서기, 계단 오르기, 심지어 서 있을 때도 무릎은 우리 몸의 무게를 견디며 일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생활의 독립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무릎 통증의 주요 원인. 중년과 시니어에게 흔한 무릎 통증의 원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연골의 퇴행성 변화. 연골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얇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연골이 닳으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혀 마찰이 생기고 통증과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입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연골 손상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근육 약화. 무릎 주변 근육,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뒤쪽의 햄스트링은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의 모든 하중이 쏠려 통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셋째, 생활 습관의 누적 부담. 쪼그려 앉기, 무거운 짐 들기,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기, 장시간 서 있기 등 평생 반복해온 동작들이 무릎에 작은 손상을 계속 남깁니다. 이런 미세 손상들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넷째, 체중 증가.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약 3에서 4kg의 하중이 더 실립니다. 예를 들어 5kg이 찌면 무릎은 하루 종일 15에서 20kg의 짐을 들고 있는 셈이죠. 무릎이 보내는 경고 신호. 무릎은 아프기 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무릎 건강을 점검해야 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유난히 통증이 심하다. 오래 앉았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뻣뻣하다. 무릎이 자주 붓고 열감이 있다. 무릎에서 뚝 또는 사각거림 소리가 난다. 다리가 점점 휘거나 오자형 다리가 된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조기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을 지키는 생활 습관. 첫째, 하체 근력 강화 운동. 근육은 무릎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호대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뒤쪽의 햄스트링을 튼튼하게 키우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은 연골 손상을 막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의자 무릎 펴기.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앉습니다. 한쪽 무릎을 곧게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하루 10회 3세트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10회씩 3세트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발목에 가벼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벽 스쿼트. 등을 벽에 완전히 붙이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하며 천천히 무릎을 굽혀 15도 정도만 앉습니다. 이 상태를 5초에서 10초간 유지한 후 다시 일어납니다. 하루 10회 3세트가 적당합니다. 이 동작은 일반 스쿼트보다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충분히 긴장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체중 조절. 체중은 무릎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무게가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는 약 3에서 4kg의 하중이 더 실리게 됩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무릎 관절염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식습관 개선을 통해 서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 관리.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먹고 채소와 단백질 섭취를 늘리시는 게 좋아요. 닭 가슴살, 두부, 생선 등 건강한 단백질은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 단 음식, 짠 음식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무리한 자세 피하기. 쪼그려 앉기, 양반 다리, 장시간 무거운 짐 들기, 급격한 계단 오르내리기는 무릎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는 무릎 관절에 큰 압력을 가해 연골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쪼그려 앉기 대신 낮은 의자나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양반 다리 대신 바닥에 앉을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거나 다리를 펴고 앉으세요. 양반 다리는 무릎 관절을 바깥쪽으로 틀어지게 해 연골과 인대에 무리를 줍니다. 계단 이용 시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면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르내리세요. 특히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크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찜질 활용.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찜질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냉찜질과 온찜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찜질은 무릎이 붓고 열감이 느껴지거나 운동 후 통증이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얼음 주머니나 차가운 팩을 수건으로 감싸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찜질하세요. 온찜질은 만성적인 무릎 통증이나 뻣뻣함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이용해 10분 정도 찜질하세요.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 무릎 건강에 대한 오해는 때때로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무릎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져 오히려 통증이 심해집니다. 무릎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안정을 취해야 하지만 통증이 가라앉으면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걷기만 해도 근육이 강화된다. 걷기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지만 근육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에 저항을 주는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무조건 좋다. 중년과 시니어에게는 무릎에 큰 부담을 주므로 평지 걷기나 수영처럼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하루 무릎 관리 루틴 예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무릎을 위한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하루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무릎 관리 루틴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5분.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펴는 동작을 반복해 무릎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점심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평지 걷기를 합니다. 걷기는 전신 순환을 돕고 무릎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관절액 생성을 촉진합니다. 저녁 15분 후 하루를 마무리하며 의자 무릎 펴기와 벽 스쿼트를 각각 3세트씩 진행해 주세요. 자기 전 10분 정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온찜질로 무릎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주세요. 뻣뻣했던 무릎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무릎 건강에 좋은 영양소. 먹는 음식도 무릎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세요. 단백질.
근육의 주성분인 단백질은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 유지와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은 고등어, 연어 등 닭 가슴살, 살코기 등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 오메가3는 관절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견과류, 호두, 아마씨, 올리브유 등에 풍부합니다. 칼슘. 비타민 D는 튼튼한 뼈와 건강한 무릎을 위한 기초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멸치, 우유, 치즈, 브로콜리 등으로 칼슘을 보충하고 버섯,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이자 가족이지만 그 모든 역할의 바탕에는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무릎은 단순한 관절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5분이라도 무릎을 위해 투자해보세요. 오늘 저녁은 고등어 구이와 버섯과 야채, 두부를 곁들인 심심한 된장국은 어떨까요? 그 작은 습관이 10년, 20년 뒤에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건강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건강한 삶의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함께 할게요. 이 편에서는 아침에 허리가 뻣뻣한 이유와 기상 후 허리 스트레칭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